자, 안녕하십니까. 수익 파트너 이 대표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8%가 넘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장중에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말아 올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 예상이랑 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외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비중 줄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꺾인 건가? 반도체가 죽은 건가? 다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지만 제가 주말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또 입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오버나잇에서 SXX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얘네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2%대 그리고 쏙슬 같은 경우 3%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죽은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 문제점은 뭐냐면은 또 여러분들이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외인들은 2조 원 가까이 팔고 있고 개인들이 2조 6천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지금 물량 쓸어 담는 주주님들 분명히 계실 거야. 담아야 되나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여러분들 기회인 건 맞는데 기회일지 아닐지는 100% 확실하진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주가가 추가적으로 제가 결국엔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났지만 상단 이 채널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비중을 담긴 애매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어제 영상인데 제가 18,000명 정도 되는 주주님들 시청하셨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이것만 보고 시작을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명확하게 상방에 대한 흐름을 잡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간 삼성전자 같은 경우 얼마였죠? 27만 5천 원 이 구간 돌파하게 되면 비중 담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눌리는 거 뻔히 알고 있던 상황인데 이제 와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구간에서 27만 5천 원 얘기하면 뭐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27만 5천 원은요. 저 뒤에서부터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구간이고 이 반등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 시점에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저는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다만 중요한 건 외인들의 비중이 붙어주는가, 개인들의 투심이 얼마만큼이나 회복이 되는가. 차라리 외인들이 매도한다고 하면 개인들의 투심이 진짜 압도적으로 늘어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외인들이 아무리 팔아도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계속해서 밀고 올라갔었죠. 그런 흐름들을 잡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그 흐름을 잡으려면 결국에 얼마 27만 원선을 돌파를 해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오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지금 비중을 그냥 계속해서 끌고 가실 주주님들이다. 내가 아직 손실을 보고 있거나 수익이 크지 않다. 끌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내가 오늘 주가가 밀린다고 했을 때 하락 채널로만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끌고 가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하락 채널까지 밀고 내려온다. 지금 이 아래 하락 추세를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 또 장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웬만하면 이 구간은 지켜주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혹시나 이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정리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구간 안 깨질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주가가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크게 밀린다라고 하면 기회는 어디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23만 원선, 22만 원선 이 구간을 활용하면 될 일이고 만약에 상방으로서 흐름을 명확하게 잡은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 비중을 담고 싶다. 어디 27만 5천 원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의 관건은 이거예요. 결국에 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잖아요. 주말간의 이슈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 반도체는 안 무너졌다라는 거야. 나스닥 자체 조금 아쉬운 움직임 보여줄 수 있겠죠. 코스피 야간 선물 5% 하락 나왔던 거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합권을 유지해줬고 지금 오버나잇에서 미국 반도체들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흐름이 꺾였다가 아니라 한국 시장이 금요일장에서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개인들의 수급 자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장중에 아래 꼬리 길게 달면서 상방을 향하고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지금 현 시점에서
흔들리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이거예요. 지금 주말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같이 해가지고 이란에 공습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나온 건 없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이 펜타곤 피자 지수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피자집 네 곳이 좀 바쁩니다. 여러분들 이 피자 지수를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웃겼거든요. 진짜 몇 년 전에 처음 이걸 알았을 때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펜타곤 근처에 피자 가게예요. 근데 이제 보통 어떤 전쟁 작전이라던가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옆에 식당들이 얼마나 바쁜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배달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이런 거. 왜냐하면 이러한 작전을 할 때는 집에 못 가죠. 야근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밥을 시켜 먹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6곳 중에 4곳이 굉장히 바쁩니다. 3곳이 굉장히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갑자기 전쟁에 대한 이슈가 터질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결국에 장중에 좀 솔직하게 말해서 무리하게 담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중반에 신호가 나오면 무조건 담을 건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어쨌든 신호가 나오면 움직이겠지만 전에 비중을 담는다라고 하시면요, 종가 전에만 담으시면 될 것 같다. 결국은 우리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게 11시, 13시에서 14시 스탁론 그리고 17시 마진콜인데 이러한 흐름들만 조심한다면, 이 중요 구간들만 조심한다고 하면 우리 주주님들께서 크게 어려우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 제 금요일장의 주가 자체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신용에 대한 비중은 어땠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에 대한 이탈 물량이 꽤 크게 나왔죠. 지금 보시면 거의 공여율 자체가 10%가 찍혔고 굉장히 많은 물량이 줄어들었어요. 신용에 대한 이탈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라는 건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털려줬다라는 거야. 이런 흐름들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신용에 대한 비중 자체가 줄어들수록 상방으로 올라갔다가 이 충격으로 하방으로 밀릴 때 그 하락 추세도 굉장히 그 하락의 정도도 적게 나오는 거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신용에 대한 이탈이 많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상방으로 향한다면 너무나 좋은 신호가 되겠죠. 왜냐하면 리스크니까.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증권사별 매매 동향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증권사별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탈 물량이 꽤 나오고 있고 나머지 삼성증권이라든지 특별하게 어느 기관에서 어느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많이 담았던 물량들을, 금요일장에서 많이 담았던 물량들을 조금은 리스크를 조절하고자 비중을 정리하고 있다,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눌릴 수 있다, 5% 정도 더 눌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고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 비중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아까워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제가 금요일장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거나 아직 손실권이신 주주님들은 더 끌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오늘도 명확한 신호가 장중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움직임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장중에 어떤 신호를 봐야 될지, 지금 외인들이 추세를 전환시킨다고 하면 어느 구간에 맞추고 어디서 반등이 나와줄지 이러한 부분들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을 그때그때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구간이 지켜주면 너무 좋겠죠. 24만 원 이 구간이 지켜줄 가능성이 솔직히 없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물이 엄청나게 단단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솔직히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간 버텨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물량을 담는 쪽으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한번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지금 이 구간 만약에 지켜지면은 비중을 더 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앞서가지고 지금 벌써 한 3-4번 정도 지켜줬던 구간이고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원래 같으면 이 구간 지켜지는 구간인데 어떻게 했어요? 개파락으로 빼면서 시작이 되니까 이 구간이 깨졌던 건데 이날 같은 경우 28일자 같은 경우도 개파락으로 뺀 게 아니면 이 구간이 지켜졌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이 구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버텨진다고 했을 때 추가 매수 들고 가셔도 괜찮다. 이 구간에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11시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11시 이후로 전후로 흐름이 좀 어떻게 되는지,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개인들의 투심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 수급을 바라보면서 물량을 담던지 말던지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까지 내가 이해하기 어렵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앞으로 어떤 수급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이 신호 원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의 100%가 없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영상 아래 구글 폼 꼭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죠. 얘네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고 하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만으로 수급이 몰렸던 건데 수급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겁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그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 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해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의 공급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이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그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은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 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영상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이 있으니 그 부분 작성해서 매수가 매도가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서 각자 필요하신 부분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